우리가 수업 때 다 다루기는 다루지만은 혹시 이제 제가 희망자 한 명을 좀 뽑아가지고 그 풀이 과정을 좀 이렇게 끝까지 풀어서 그 홈페이지에 다른 학생을 위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는 뭘 주냐 하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학점에서 한 등급을 더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F를 받았을 경우는 아마 D가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차피 문제 푸는 것이고 막상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지금 선생님 아이디어는 중간 시험 때까지 배우는 부분 1명, 중간 시험 이후에 배우는 부분 1명, 그래서 2명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난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다루는 내용 지금은 좀 밀린 것 좀 따라잡아야 되겠지만은 오늘부터는 수업 배운 내용들 있죠. 그거를 잘 정리해서 그 자료실 올려놓으면 다른 학생도 도움 되겠죠. 그 정도는 제가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도 어떤 몇몇 학생은 굉장히 좀 이해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도 다 해서 우리가 많이 서로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나서 관심 있는 학생 2명 정도 많이 나오면 거기서 뽑는 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보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슬라이드 21에 대한 문제예요. 슬라이드 21에 대한 문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은 시장의 균형 가격 찾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그죠? 시장의 균형 가격, 우리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간단히 복습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릴 때에는 세로축에 뭘 쓴다 그랬죠? 네, 가격. 중요해요. 세로축에는 가격을 쓰는 것이 세로축에는 가격.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생기는데 이 곡선은 아래로 향하는 곡선은 우리가 무슨 곡선이죠? 하면은 수요에 대한 곡선이죠. 그죠? 이것은 공급에 대한 곡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뭘 찾고자 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의 균형 가격을 찾고 싶어 해요. 그죠? 마켓 이퀄리브리엄에서 가격이 얼마인 것인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문제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문제죠. 어떤 문제 하면 우리가 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죠? 인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얼마를 추가로 줄 수 있겠죠. 또 인위적으로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고대 신문 읽어봤겠지만은 수학에 대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단순히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그죠? 내가 매달 얼마씩 집어넣어야지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돈, 목돈을 5천만 원 내가 마련할 것이냐. 그런 문제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현실적인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든지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이런 적용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열심히 풀었더니만 엄수도 택해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아하, 이 수량에 대한 것하고 가격은 절대 엄수가 될 수 없더라. 그래서 다른 사부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항상 현실이 중요하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Subsidy and Market Equilibrium. 그죠? 자, 어떤 커모더티 상품에 대해 가지고 수요의 법칙에 따를 것 같으면은 OP 더하기 EX는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OP 더하기 EX는 200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세로축에 항상 가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세로축의 가격. 자, 그러면은 OP 더하기 EX는 200을 뭔지는 몰라도 P는 X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이 로 공급 법칙에 따를 것 같으면은 P는 5분의 4X 더하기 10이다. 그래서 역시 P로 이미 표시를 해뒀어요. 세로축의 P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맨드 커브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P를 X의 함수로 표시했을 때 그 기울기의 값은 엄수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그죠? 엄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또 공급 어때요? 개수가 5분의 4. 양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패턴으로. 그죠?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세 개를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할 텐데,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나요? 수요일은, 월요일은 여기. 그죠? 수요일은 이쪽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나요? 모르면 우리가 임의로 택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지난번에 염정학 혹시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럼 너무 멀리 갔고, 김예경 학생은 지난번에 했죠? 그까지 갔나요? 네, 그럼 우리 그 다음 학생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쉬워요. 그냥, price and quantity에 대해 가지고 equilibrium을 찾아라. 그죠? 제일 쉬운 것이 바로 뭐죠? 디맨드하고 수요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나와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야, 텍스가 부과됐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예. 거기는 그대로 둬요. 이 오른쪽에도 항상. 열심히 만든 걸 지우지 말고, 선생님 필요해서 오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우리 오른쪽 반에다 합시다. 예. 자, 항상 우리 나오면은 한 반 정도 쓰는 걸로. 예. 자,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자, 마켓의 이퀄리브를 찾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디맨드와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 가격과 양을 찾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치? 단순히 뭘 풀으라는 문제는 잘 내지 않아요. 중간 시험 때 항상 말로 된 문제. 그죠? 그 속에 단순한 그런 수치적인 개념이 들어갈 뿐이지 우리가 푸는 건 거기다가 현실의 문제들. 알겠죠? 그죠? 경영수와 경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끝나고 질문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뒤에 얼마 갚고 다시 남은 돈을 또 해서 2년 뒤에 갚는 문제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것을 1년, 2년 뒤에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있는 돈이 1년 뒤엔 얼마가 될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미래 가치를. 거기에서 0.25를 25만 불을 빼고 또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1년 더 가면 되는 거죠. 방법 많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 꼭 이 방법밖에 없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정리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방법은 굉장히 많다는 거. 그죠?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답이 나왔나요? 한번 설명해 보죠. 그래도 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주어진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분모는 다 없애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거를 서로 빼주면은 바로 S25가 나오고 2의 36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잘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때는 저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감점이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학생이 절편을 몰라서 안 그랬나요? 절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개념이고. 알겠죠? 그래서 제대로 그리려면은, 우리가 막 중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죠? 모는 종이에 그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 그만큼 안 한다 하더라도. 자, 요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명시해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기울기는 5개 갈 때마다 4개씩 올라가는 기울기도 굉장히 너무 가팔라요, 기울기가. 그죠? 5 갈 때 4은 조금 완만해야 되겠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한 그림에 지금 다 표시할 거라고요. 그죠? 한 그림에. 자, 이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균형점 어떻게 바뀌겠어요? 다시 바뀌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학생이 제대로 그려야만 여기에다가 그대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요건 어떻게 되죠? 절편이 40이죠. 40이니까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요 P를 좀 더 올려가지고 여기에 40. 수학은 정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거꾸로 5 갈 때 2 가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개념이 거의 비슷하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하나는 5 갈 때 4. 5 갈 때 2는 어때요? 좀 더 완만하게. 맞죠? 그죠? 이거는 조금 더 완만하고, 이건 좀 더 가파라고. 그렇지만 요 값이 얼마냐? 찾는 건 잘 찾았네요. X가 얼마나 돼 있죠? 하니까 앞에 거 X를 먼저 쓰겠어요. 25. 그 다음에 가격 P는 30. 이게 바로 균형점에서의 값이 돼요. 잘 풀었어요. 자, 풀기는 잘 풀었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학생이 할 텐데, 자, 그 다음은 좀 더 복잡해요. 봅시다. 역시 find the equilibrium price and quantity after tax of 6 per unit is imposed. 이제 한 단위당 6의 텍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가격에서의 increase, 가격에서의 변화, 그리고 quantity에서의 decrease를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텍스를 붙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좀 움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음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각자 한번 시도 다 해봐야 돼, 해보고 우리 학생 이제 대표로 푸는 것이니까. 자, 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는 게 수요에 부과되는지 공급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자, 보통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수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그걸 혹시 시험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자, 가격에서 증가했더니만 그 다음 문제 뭐 되어 있어요? Decrease in quantity demanded. 그죠? 수요되고 있는 양이 줄었다 돼 있잖아요. 그죠? 수요되는 양이 줄었다면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고객이 사는 가격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조금 제가 조건을 조금 적어 드리면은 우리 학생이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굳이 따지면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죠? 자, S는 스플라이예요. 그 다음에 스플라이, C는 컨슈머예요. 그죠? 자, 스플라이어가 책정한 가격에다가 결국 세금을 더 붙이면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물건 사는 사람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디맨드 커브하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 커브에서 어디에서 뭘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스플라이 커브하고 여기 디맨드 커브에 어디에 PC를 써야 될 것인지. 그죠? 당연히 감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문제 다시 보시게 되면은 디맨드된 퀀티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나머지 학생도 한번 다 풀어보고요. 예. 자, 이게 바로 텍스가 되겠어요. 텍스. 자, 각자 풀어보고 우리 그다음 학생이 이제 됐으면 나와서 풀면 돼요. 예. 자, 내가 내고 문제 푸는 방식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역시 균형 찾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디맨드 커브에 대한 수식이 바뀐 거예요. 그죠? 자, 굳이 따지면은 제가 조금만 더 힌트 드리면은 여러분 요때 가격은 누구의 가격이죠? 소비자의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공급자의 가격인가요? 요 가격 누구의 가격이죠? 이게 무슨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 수요 누가 부담하죠? 소비죠. 그래서 이 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PC라 뜻이에요. 요 PC가 저렇게 변하는 거죠. 요 가격은 누구의 가격이죠? 공급은. 이게 바로 PS예요. 그죠?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제 정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 다 드렸습니다. 요거 굳이 말하면은 얘는 PC예요. 스플라이에 대한 바로 수요에 대한 그래프고 얘는 공급자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P를 굳이 구분하면 스플라이에 대한 것은 PS, 수요자에 대한 것은 PC. 그죠? 예. 그럼 이제 나와서 한번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요 식이 아니라 저 식을 쓰라는 거죠. 그죠? PC가 형태예요. 자, 이 문제가 제일 복잡한 문제예요. 자, 이제 보조금과 세금이 부과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열심히 풀었는데 수요량이 더 늘어버렸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얼마나 줄었느냐, 그죠? 예. 잘 푼 것 같아요. X는 20. 잘 풀었어요. 그죠? 원래 X는 얼마였죠? 25. 에서 5개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었죠? 세금 부담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격 PS는 자, 내가 어떤 두 식을 연립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죠? 어느 식을 좀 연립해서 X를 찾아냈고, 연립한 그 식에다 다시 X를 집어넣어야만 또 그 C 값이 나오겠죠. 그죠? 예. 자, 우리 엄면에 적어야 돼요. 그 밑에다 P라 적지 말고 뭐라 적어야 돼요? P의 C, 컨슈머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학생 잠깐만 한번 설명하죠. 예, 어떻게 됐는지. 잘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예.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학생이 푼 값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어떤 선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지금 20, 30일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자, 이 선이 변해가 찾아낸 것인지, 이게 변한 것인지, 여기 나타내보죠. 중요 나타내야 돼요. 그죠? 예, 제가 이제 문제는 명확하게 내풀 거예요. 이 사항을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봐라. 그죠? 자, 지금 현재는 25, 30입니다. 그죠? 일단 20, 30일을 표시해야 돼요. 20, 30이 어디에 있어요? 자, 저 균형점보다는 X는 좀 더 밑으로 가야 될 것이고 P는 좀 더 위로 가야 되겠네요. 예. 자, 저 균형점을 절대 지우지 말고 저 균형점에 표시하는 겁니다. 예, 저 균형점에서. 저게 표시돼야 내가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푸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나 경제학 필요한 건 뭐죠? 이걸 의미를 갖고 해석해가지고 그다 정책에 입안할 때 그걸 말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하, 결국은 세금을 부과했더니만 사람의 물건 덜 사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럼 얼마나 덜 사는지 한번 보여주죠. 그럼 새로운 선도 한번 꺼봐야 돼요. 자, 새로운 선은 뭐 어떻게 바뀌었나요? 거기 좌표 항상 제가 절편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냥 막 끄면 안 돼요. 절편을 이제 반드시 나타내야 되죠. 나타낼 수 있죠. 절편을. 그죠? 절편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식도 적어야 되겠네요. 그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시되나요? 잘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냐 하고 봤더니만 첫 번째 있는 요 시장 균등에서 요렇게 이동해 갔습니다. 맞죠? 그죠? 이동해 간 거예요. 저 스플라이 공급자 관점에서 이 직선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수요자 관점에서, 그죠? 내가 저만큼 더 올렸더니만, 결국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요 지점에서 값은 X 측면에서 봤을 때는 5만큼 줄어든 거예요. 맞죠? 그죠? P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늘어난 것이 되죠. 자, 좋습니다. 아주 잘 풀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또 그 다음 문제 뭐가 다른 거 봅시다. 자, 그 다음은 C는
이제 반대예요. What subsidy will cause the quantity demand to increase by 2 unit? 자, 어떤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내가 수요하는 그 양이 2단위 더 증가하게 되겠냐? 2단위 더 증가한다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원래 우리가 몇 단위 균형점이었죠? 25단위. 여기 수요 곡선이죠. 우리 학생 이걸 옮겨놨네, 그죠? 좋아요. 우리 그 다음 학생 한번 그림 좋아요. 예. 잘했네요. 우리 김재현 학생부터 무슨 알겠죠? 한번 그림 한번 새로 그려봅시다. 아주 이 김승환 학생 아주 예리하네, 맞아요. 지금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옆에 이제 그림이 지워져 버렸는데 원래 수요는 이게 수요예요, 그죠? 이게 공급이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말은 왜 공급을 올려내 뜻이에요, 그죠? 자, 우리 김재현 학생 한번 수정할 수 있겠나요? 수정 못하겠어요? 아직 이 개념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럼 우선 우리 김선아 학생이 한번 하죠. 좋아요. 왜냐면 아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김선아 학생이 파란색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자. 지우지는 마세요. 빨간색 표시만 해요. 유경인 학생 완전 알아놔야 돼요. 시험 대라면 이제 감점됩니다. 근데 일단은 시험은 채점은 조교 학생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할지 몰라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텍스를 매겼더니 가격이 올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텍스를 매긴 거면 소비자 가격과 별도로 돈을 내야 되니까 재화에 대한 지불 용의가 낮아져서 디크리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 곡선이 움직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김선호 씨 너무 또 막 당하니까 일단 우선 저 하는 걸 보고 나서 자, 여기 사실 우리가 필요한 문제는 그냥 가격이 얼마나 증가했냐, 수요가 얼마나 줄었냐, 이건 답은 똑같아요. 답은 절대 변화 없습니다. 맞죠? 그죠? 답은 변화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수요 공급 곡선인데 우리 이 학생이 일단 한번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예, 좋아요. 정답에는 변화 없습니다. 25, 32 얼마 됐죠? 20과 32로. 예. 부착이랑 그 전가 때문에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거나 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6을 지금 어느 쪽에 임포즈했다는 그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냥 그 공급 곡선 가만히 그거는 다른 게 우리가 항상 그 문제점이 명확하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급적 컨트롤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여기는 지금 그게 문제 자체는 없잖아요. 네. 조건이. 그러니까 두 개 다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도 상관없죠. 답은. 그렇죠. 근데 시험 때는 선생님이 명확하게 주겠어요. 그죠? 명확히 줘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보조금 주네 하는 것도 소비적 관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정부에서도 좀 더 써라 줄 수 있는 것이고. 맞죠?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우리 학생 빨간색도 한번 기록해 봅시다. 괜찮아요. 한번 기록해 봅시다. 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빨간색 하더라도 그 값은 거기에 나와야 돼요. 값은 20,32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벌써 이렇게 지금 32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량과 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둘 다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균형 가격이 30이었는데 만약에 가격까지 감소해야 된다면 3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돼. 32는 이건 물리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제 보는데 분명히 균형점 이동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죠? 균형점이 이동하는 게 그 모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일 오히려 증가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학생 말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저 패턴을 본다는 말은 결국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검은색 풀이가 틀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예. 이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학생 얼마 나왔나? 20하고 26.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우리 문제를 다시 봅시다.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학생 질문처럼 그런 오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단위당 6을 부과했다 돼 있는 거. 단위당 6을 부과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 뭘 물었어요? increase in price 물었다고. 그죠? 가격은 얼마나 증가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decrease in quantity demand이다. 그죠? 그 중요한 것이 quantity demand잖아요. 소비되는 그 양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소비되는 양이 줄었네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컨슈머가 부담하는 가격이 사실은 늘어야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로 볼 때는 마지막 그게 그냥 단순하게 decrease in quantity가 아니라 decrease in quantity demand이다. demand 되는 그 양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렇게 제가 여러분 시험 때는 명확하게 잘 출제할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실제로 6이라는 돈을 더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양이 줄어든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격이 실제로 이만큼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조금 이래 하니까 지금 이거는 20,26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 서플라이 곡선이 사실은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점을 찾잖아요. 새로운 점을 찾아 거기에 결국 해석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논란 없이 이거는 우리가 잘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겠습니다. 무시하고 이 상태로 접근하는 걸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10번 문을 또 풀겠어요. 이제 알겠죠? 이제는 X가 20하고 가격 31을 공급 곡선의 그 동성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식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답이 20하고 32라고 하셨는데 이걸 이제 공급 곡선에다가 대입해서 그게 맞아야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20을 넣으면 26이 나오는데 P는 5분의 40 플러스 10이라는 10에 20,32라는 10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는데 같은 거죠. 지금 PS 굳이 따지면 PS 가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PS가 바로 뭐예요? 그죠? PC-6이죠,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학생이 자꾸 이제 결국은 로직에 자꾸 이제 말려들어 버리게 되는데 자, 좋아요. 나는 오케이. 나는 PS에 관심이 많네. PS 하면 되는 거죠. PC-6집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틀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했더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한 것은 우리가 컨슈머에다가 부담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도 시험에 낼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what subsidy will cause the quantity demand to increase. 자, 질문 잘 보세요. subsidy 했더니만 demand 되는 양. 그죠? 해석 잘 보세요. quantity demand. 수요되는 양이 결국 내가 보조금 받았으면 더 늘어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10번을 다시 풀 테니까 우리 10번 옆에 학생이 또 한번 김정수 풀 수 있겠어요? 모르면 이렇게 건너가면 돼. 우리 뒤에 강명구 학생 한번 해볼래요? 네. 자,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PS 더하기 6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서비스 받는 것이니까 결국 컨슈머는 내는 가격이 결국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번 또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저 왼쪽을 지압합시다. 그렇죠. 왜냐면 원래 게 맞네. 그죠? 우리 잠시 김선 학생이 좀 당황하게 했는데 원래 공공수 옥시는 움직이는 자체가 다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딴 학생 질문이 그럼 PS를 어떻게 하냐? 그때는 PC-6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 문제를 집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제가 문제 낼 때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이미 다 고려됐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내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소비자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수요를 더 창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면 문제 없겠죠? 또 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줄이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정승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또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공급자에게 더 부과할 수 있는 문제고. 근데 문제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할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원은 더 어려운 게 왜 어렵죠 하면 10원은 얼마를 준다는 보조금이 없어요. 그죠? 보조금을 내가 정하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면은 컨슈머가 부담하는 가격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내가 10원 낼 거 보조금 받아서 좀 덜 낼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이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돈이 텍스에서 더 늘었다 또는 보조금이 더 줄었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걸로. 네. 자, 이 문제가 이 챕터의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또 함수는 이제 조금 더 좀 용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양쪽 다 접근은 다 가능하다. 그죠? 제가 문제 또 여러분한테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공급업자한테 시만큼 보조금을 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급업자한테 텍스를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자, 결국 누가 부담하면 누구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PC가 PS6이라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PS는 어떻게 돼요? PC-6이 되는 거죠. 그죠? 나의 가격은, 물건 사는 사람이 부담을 유기해 주네? 그럼 나는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풀고 싶다 할 때는 PS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PC-6으로. 그래, 말 되죠. 그죠? 오늘 제가 잘 봤네. 아니면 이런 식의 또 답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출제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2차 함수라면 이제 저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 26P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P고 거기다가 어차피 소비자가 구하는 가격은 저게 세금 6 붙은 거니까 32니까 답은 어차피 저기서 한 번 더 걸치면 되니까 저 경우를 아예 지우는 것보다는 저건 공급자의 P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PC. 근데 여기서는 지운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현재 컨슈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말을 알아들어요. 자, 이게 26이니까 소비자가 6만큼 더 냈으니까 나는 그만 혜택이지 않겠냐.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로 문제 낼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컨슈머 입장으로 보는 걸로. 알겠죠? 그죠? 네. 자, 우리 학생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뭐 잘 푼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세금을 부과했던 거랑 그거랑 좀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그 가격은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보조금만큼을 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와 PS를 구한 다음에 여기 그 두 유닛만큼 더 늘리고 싶으면 보조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냐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기존 A에서 도출된 거로는 25니까 거기에서 두 개 수요 증가해서 그 보조금은 S로 놓고 두 식을 이제 같다고 놓은 다음에 X에다가 27을 대입하면 보조금의 값이 나옵니다. 잘 푼 것 같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 드릴 때 1분간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하기 바라겠어요. 오늘 제가 확실히 시험에 제가 낼 수밖에 없는 문제네. 그죠? 굉장히 논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만약에 선생님이 공급자 입장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 저기에서 6만큼 더 부담시킨 걸 내가 그만 줄어드는 셈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푸는 것처럼 실제로 컨슈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인지는 몰라도 보조금을 받더라. 그럼 내가 시장에서 나온 그 가격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덜 내는 셈이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풀었더니만 잘 풀었네. 그죠? 25개에서 27개, 2개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우리 학생이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네, 그래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푼 학생 여기도 그래프 나타내 봅시다. 이제. 자, 그러고 이제 마칠게요. 예.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챕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거기는 값이 27이고 그때 P는 얼마죠? 27하고 얼마가 되는 그 균형점 가격이 그죠? 예, 한번 써보죠. 27하고 예. 여러분 항상 문제 풀면은 그 새로운 균형점의 가격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처음에 25, 30에서 그 다음에는 20, 32가 됐다가 지금은 가격이 다시 얼마로 바뀌었죠? 하니까
30과 27과 30. 27과 31.6. 요게 이제 새로운 것이다. 예. 요리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다음 또 문제는 좀 평범한 문제니까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또 옆에 항상 좀 이야기해서 확실히 알아두길 바라겠어요. 이 부분을. 예. 자, 세금과 보조금에 대한 효과를 묻는 문제였다. 그죠? 물론 뒤에도 또 이름이 또 나와요. 그때는 이제 함수만 좀 복잡해. 알겠죠? 그죠? 예, 지금 단순한 직선인데 함수 좀 복잡해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자, 보조금이 또는 세금이 주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죠? 여러분 그 open.korea.ac.kr에 지금 그 좀 문제가 있대요. 본부에 물어봤더니만. 그래서 뭐 해커 이런 좀 문제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뭐 다른 강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려놨다는 것 같아요. 제 이름 치고 뭐 다른 과목 하면 되는데 아직 경영상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곧 아마 조만간 올라오게 될 경우 하죠. 현재 open.korea.ac.kr은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예. 자, 이제 대충 됐을 걸로 생각하고 이제 왼편을 좀 지우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공부하냐 하게 되면 새로운 저 챕터로 해가지고 함수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공부하려고 해요. 함수하고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 자, 물론 저 앞에 것도 역시 다 함수입니다. 그죠? 함수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설명하면은, 자,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라고 f를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그죠?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제일 완벽한 정의가 되겠어요? 자, 어떤 경우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x, y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원소가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뭐 이렇게 2개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역시 x와 y예요. 그죠? 역시 여기도 한 3개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2개 있고요.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매핑을 시켰는데 x의 각 원소에다가 y를 대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아래 위로 봤을 때 어때요? 둘 다 함수가 되나요? 안 돼요? 뭐 어떤 게 함수가 안 돼요? 밑에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건 함수 아니다 좀 얘기하네. 이건 맞다 그러고 얘기했고.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함수 정의할 수 있겠네요. f의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의 한 값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y의 값이 정각이 하나만 대응되다. 이러면 되나요? 좋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 말에 따르면은 함수의 정의는 x의 한 값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만 대응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보니까 한 값에 2개가 대응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맞죠? 그죠? 한 값에 2이 갔기 때문에. 얘는 우연히 한 값에 온 것이지 각각 볼 때는 다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씩 다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happen to be 똑같은 값에 오게 된 거고, 이거는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요 2개는 애초부터 다르게 갔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D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R로 보통 표시할 텐데, D는 바로 뭐냐면은 정의역을 말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domain. 그죠? domain of F 하는 말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X가 가지는 값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죠? R은 바로 여러분 이제 예전 배운 걸 하면 취업. 그죠? 영어로 말하면 range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개념 하나는 도메인, 그죠? 또 하나는 레인지라는 개념인데 굳이 따지면 이것은 정의역, 이것은 치역. 그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는 우리가 앞으로 df로 쓰겠어요. 약속을. 자, 그다음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y의 범위는 rf로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낼 때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루트 함수. 많이 보죠, 그죠? 루트 함수는 뭘 조심하면 되겠어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은 안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또 조심해야 될 함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그 함수, 맞아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자, y는 로그 x다. 예를 들어서 곧 배우지만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x가 어느 범위라 해야 돼요? x가 양수라 된다. 그죠? 0보다 큰. 그죠? 어떤 값.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또 도메인 정할 때 조심해야 될 함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로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수함수, 치수함수 저거 EX성이다. X가 양수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또 어떤 함수 있을까요? 분수함수, 맞아요. 분수함수는 어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분모가 0될 때. 그럼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알겠죠? 가장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내는 것이 그 세 가지 패턴이에요. 루트 함수인지, 그 다음 분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항상 아규먼트가 x가 0보다 커야 된다. 분수는 절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루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같아도 됩니다. 지수 함수일 때 0이 되나요? 지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저 지수가 이제 로그 함수. 그런데 루트는 어때? 0도 됩니다. 루트 0.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대충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핸드아웃 새로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전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예요. g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로 주어져 있더라. 그죠? 네, 그럴 때 값을 찾아내야 돼. g의 1 더하기 h는 얼마인지, g의 1 더하기 gH는 얼마인지, g의 x 더하기 h만은 gx 나누기 h는 얼마인지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푸는 분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죠? 우리 그 다음 학생 나와서 첫 번째 A만 풀죠. 자, 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찾아라. 자, g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그랬어요. 절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 풀지 말고 A부만 풀어요. G의 1 더하기 H는 얼마인 것인지. 자, 우리 좀 이야기만 몰래 문제 하나 좀 적어주세요. 그 선생님 좀 이용할 이유가 있으니까. 자, GX가 문제 하나 좀 써주세요. GX가. 그 위에다 써. 그 위에 쓰면 되겠죠. GX가 문제. 항상 문제 풀 때는 심플리파이 해야 돼요. 최대한 정리해서 끝까지. 그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옆에 학생 그 다음 문제 B도 쉽죠. G의 1하고 GH 따로 구해가지고 한번 합해봐라. 네, 그것도 쉬운 문제예요. 자, 왜 이 책 저자가 이런 문제를 냈을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죠.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지금 요 시점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자, B번은
자, 이름표 대부분 잘 준비해 왔는데 혹시 없는 친구 이름표 좀 준비해 오고 반드시 요 앞에 학생처럼 좀 잘 보이게 우리 김유진 학생 잘 보이죠? 네, 저렇게 좀 컴퓨터로 프린트아웃 좀 해오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그 옆에 학생 또 세 번째 문제. 네. 자, 힘들겠지만 요 아래를 좀 이용해서 해주세요. 선생님 오른쪽, 왼쪽 좀 설명하려고 해요. 중요한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자, 함수에서 단골로 묻는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루트 문제와 로그 문제와 분수 문제. 왜냐하면 정의역 구하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물어요. 시험 학생이 제일 그래도 힘들게 복잡하네, 그죠? 제일 끝까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G라는 그래프에 쉽게 말하면 GX라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제가 요 값을 우리가 X라고 가정하고 여기는 뭔가 H만큼 더 갖는 X 더하기 H라고 가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값은 뭐가 되느냐? 요 값은 GX가 돼요. 그죠? 굳이 X가 나타낸다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죠? 요 값은 G의 X 더하기 H죠. 그죠? 그럼 순수하게 요 부분이 말하는 바는 요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제가 이렇게 다시 써도 되겠죠. X 더하기 H에서 X를 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요 길이 분해 요거 분해 요거죠. 다시 말하면 요 두 점 간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말 되나요? 자, 여기는 X, 여기는 X 더하기 H. 그죠? 그러면은 X축 얼마나 갔죠? 하면 H만 간 거예요. X 더하기 H 빼기 X니까. Y축을 얼마나 갔죠? 하면은 GX 더하기 빼기 GX예요.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기울기라 그래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맞죠? 그죠? X가 요만큼 갔더니 Y 요만큼 갔다. 평균 기울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평균 기울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H를 0으로 보냈다 하는 말은 요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요 값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요 한 점에서의 뭐가 되냐면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돼요. 요 한 점의 순간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은 다시 말하면 G-X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뒤에 H를 점점 줄이면 어때요? 여기서는 요만큼 점점 줄어들겠죠. 요만큼 됐다가 요만큼 됐다 요만큼 됐다 끝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그게 바로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미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값이 얼마냐?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이미 앞에 친구가 C에 다 열심히 계산해 뒀잖아요. 그죠? 한번 적어 볼게요. 리미트 H를 0으로 갈 때 요 파트는 답이 나왔네요. 3H 더하기 6X 빼기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H만 0으로 보내 하니까 H는 사라져 버리고 뭐 남았어요? 6X 마이너스 2. 그죠? 마치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공식 다 알고 있죠? G가 X N승이네. 이건 미분 어떻게 돼요? N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6X, 이 바로 답은 알고 있죠, 벌써. 그죠? 이게 바로 미분이에요. 근데 원리를 설명하라면 원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거로 설명해요, 이거.
요 그림 여러분 잘 그려놓았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공간 값이죠. 여기서는 그래도 파지티브한 값이죠. 여기 순간 기울기 어떻게 돼요? 0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 그 말은 뭐예요? 미분이 왜 필요하냐? 어떤 함수에서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좀, 또 제가 시간 드릴 때는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굳이 이런 괴로운 과정을 밟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바로 저기 6x 마이너스 바로 딱 섞을 수 있는 경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10번 문제에서 이제 미분의 개념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G-X는 X라는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다. 그죠? 그래서 instantaneous slope at X equal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X 얼마에서 순간 기울기다. 이거는 뭐라고요? 한 평균 기울기.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죠. 그죠? X의 n승은 n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더라. 좋습니다. 자, 그럼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또 뒤에 넘겨가지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자, 슬라이드 3면 봅시다. F0, F1, F4를 구해라 하면서 함수를 주네요. 이거 선생님도 좋아하는 함수예요. 루트 2-x분의 x-4를 구해라. 이거 나오는 거죠, 그죠? 루트 함수 딱 나왔습니다. 자, 제가 2분만 그럼 좀 시간 더 드릴게요. 우리 좀 정리할 동안에. 예. 이제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미분을 잘해야만 나중에 적분도 잘할 수 있어요. 서로 동진 앞뒤면 관계인데 제가 하나 설명하면은 우리 이런 아이디어를 알아두시면은 내가 뭔지는 몰라도 세모를 적분했더니만 네모가 나왔다면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그 말은 요거 미분하면 요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배우게 되는 적분은 네모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세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 위에 어떤 꼬리가 없을 때는 임의로 어떤 한 상수를 적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미분을 잘 알아야만 결국 적분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뭔지는 몰라도 세모 미분이가 네모 나왔네? 아, 그럼 네모 적분은 뭐가 되지? 세모 플러스 something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참고로 적어뒀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활용할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수함수 좋아하는 이유는 지수함수는 아무리 미분해도 지수함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경제학에는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수학적 다루기 쉽다는 거. 그죠? 이놈은 미분해도 또 미분. 1000번을 미분해도 계속 EX예요. 그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EX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또 EX죠, 뭐. 그죠? 그게다. 그래서 지수함수 다 좋아하는 경우죠. 그죠? 지수함수 백날 미분해도 EX. 몇 번 적분해도 EX. 그리고 이를 갖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옆에 학생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좀 쉬운 문제예요. 루트 2-x분 x-4를 주어진 값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하는 문제네요. 자, 이제 왼쪽은 지웁시다. 예. 자,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루트 2-x분의 자, x-4.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지금 루트가 어디에 있죠? 분모에 있는 거예요. 0도 안 되어야 되고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되죠? 2-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야, 분모 때문에 하나 걸리고 루트 때문에 또 걸리는 거죠. 그죠?
실제로 시험은 이 값을 찾아라 이러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항상 말로 된 거. 그죠? 우리 의미하는 바하고 연결시켜 문제 내는 것이지. 그죠? 계산문 절대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죠? 예. 이 계산을 한들 우리가 의미가 왜 없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양수값만 취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interest rate처럼. 그죠? 자, 0 잘 찾았네 보니까. 그죠? 예. 또 집어넣었어요. 이 뜻은 뭘 말합니까? 없다는 거네요. 그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학생님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요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요 펑션의 도메인을 x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조건을 제시해서 할 수 있잖아요. 원소를 나열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어떤 조건을 충전 x만 되죠? 한번 학생이 한번 적어보죠. 답을 얻어냈으니까, 그죠? 자, 도메인 오브 f의 정의형 다시 말하면 요런 x만 다 모아놨다. 어떤 x인지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 학생이 해놓으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우리 학생이 말하는 것이 이 말이죠. 모든 x except 이거잖아요. 그죠? 모든 x인데 일반 x가 0보다 큰 모든 x 다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네.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증거하나요? 앞에는 잘 풀었어요. 도메인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루트 함수가 어디에 있나요? 분자에 있나요? 사실 분모에 있는 경우죠. 이게 만약 분자에 있다.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요? 이게 되죠. 분자에 있다면 0보다 큰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거 잘했는데 나중에 저걸 좀 더 명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뭐 2-x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뭐 x라든지 그죠. 오늘 하여튼 2-x가 0보다 큰 쪽이 사실은 원래 문제가 어떻게 됐나요? 루트 2-x만 좋아요. 그래서 2x가 0보다 큰. 근데 모든 x except 2-x가 0보다 적거나 같은 쪽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됐어요. 잘했어요. 여기 됐고 여기는 뭐죠? 값이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로 쓰는 걸 좀 잘 연구해야 돼요. 그래 우리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그죠? x는 모든 x인데 단 2-x가 0보다 큰 이런 조건을 줘야 되는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예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우선 좀 빨리 끝내고 우리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매니팩처러 문제로 풀 텐데